저희가 저번 인터뷰에서 바람 피는 장소를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있었던 게 뭐였죠? 뭐 나이트클럽도 있고 부킹, 포차 이런 곳도 있지만 가장 많은 곳은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라 해서 회사 내에서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근데 그거 말고 또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것도 많았거든요. 저는.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서 밑에 있는 집 여자랑 바람을 피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 층에 아줌마랑 와. 남자분이 음식물 버리러 가는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깐 차 안이던 공공 화장실이던 가서 20분, 30분을 짧게 즐기고 나오는 거죠. 뭐 20분까지 안 걸리고 남자의 능력에 따라 5분일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뭐 분리수거하는 날이다 그러면 난리 나겠네요. 그죠? 분리수거는 좀 오래 걸려도 되니까 그건 또 뭉터기로 버려버리고 그 20분, 30분을 그거 다 분리하느라고 힘들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게 놀라운 건 또 뭐냐면은 그 라인에서 항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될 때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그 부인만 모른다고 봅니다. 그럼 작가님은 굉장히 많은 부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가 들어도 충격적이었다던가 와 이건 진짜 드물다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보통 남편이 장 보러 간다 그러면 의심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미리 가서 장을 다 봐놓고 장 보러 간다 그러고 모텔을 가는 거죠. 올 때는 미리 장 봐놓은 걸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시간도 오래 있진 않겠네요? 아니죠. 장 보는데 오래 걸렸다. 물건을 많이 사놓으면 되니까 뭐가 없어서 걸렸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얼마든지 마트 간다 그러고 시간을 비울 수 있죠. 그럼 사전에 약속이 돼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쪽에 유부녀면 한 명이 장을 봐놓고 반을 갈라놓는 거고 아니면 미스거나 이혼녀거나 미혼이면 그 사람들은 미리 가서 장 봐주기도 좋으니까 유부녀가 만나기 좋죠. 네. 더 신박한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요즘은 또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서 바람을 피는데 제주도 한 달 살이 하러 가겠다는 남편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아내분들도 많고. 진짜 많아요. 그게 많죠. 그게 클럽이나 나이트클럽이나 뭐 부킹 이런 것들이 9시까지밖에 못하고 문을 못 여니까 여자를 사귈 남자를 사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부남 유부녀가 게스트하우스에 와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한 달 내내 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 와서 계속 피는 거죠. 남편이 한 달 살기 하러 가서 이따 올게 그러면 힐링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힐링은 힐링인데 엉뚱한 힐링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 근데 방법이야 진짜 생각하면 너무 많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바람을 피려고 드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부부 상담을 하잖아요. 네. 부부 상담을 와서 저한테 추파를 던지는 유부남도 있어요. 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저는 이제 환자로 보니까 뭐 명확하게 이제 정신 차리게 해드리긴 하지만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한다는 거는 정신병이 거의 최고치라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가끔 감정적으로 일탈을 하고 싶을 때도 오잖아요. 그럼요. 그거를 바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은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깊은 뿌리는 어릴 적에 사랑을 받지 못한 고통을 벗어나는 방식을 관계 속에서 또는 또 다른 중독을 통해서 푸는 건데 결핍이 심한 분들이 더 중독이 많이 되는 이유가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나 그 두려움, 불안을 어떤 쾌락을 느낄 때만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 불안한 심리는 정말 힘들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어릴 적에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집이 폭삭 망했어요.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가정을 해치는 길이고 누군가가 나한테 사기를 칠 수 있다는 불안을 항상 갖게 돼요. 그럼 모든 것이 끝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다 보면 그 불안을 위해서 끝없이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살다 보면은 그 불안을 어느 순간에도 내려놓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쾌락을 느끼는 잠깐의 순간만큼은 그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래서 성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그것을 행위로 옮김으로써 그 불안을 더 감소가 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여자인지 내 여자인지 구분도 안 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드는 거죠. 여성분 같은 경우는 관계 중독으로 이어지는 거죠. 관계 중독? 네. 남편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전화 안 하는 남편이 더 많아요. 근데 밖에서 외부 유부남들이 귀여운 여성을 유혹하기 위해서는 잦은 연락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침 밥 먹었어? 점심은 먹었어? 저녁은 먹었어? 돈 한 푼 갖다 줄 생각도 없으면서 돈을 다 갖다 주는 내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척을 하죠. 사실 남편들은 나에 대한 명예욕도 있지만 내 아내나 내 자식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그 욕심이 굉장히 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주지도 않을 그 귀여운 여성을 유혹하는 남성분들은 관심을 표현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중독이 되시는 거예요. 나중에 걸리면 네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내가 바람을 핀 거야 이렇게 적반하장을 하죠.
그럼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거 아니에요. 잠깐은 하죠. 그럼 중독되는 과정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절제를 딱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결핍이 좀 적거나 자신의 어떤 충동에 대해서 조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불안이 큰 사람들은 내가 이 행위를 하는 순간 이 불안이 해소되는 기쁨을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감소되는 편안함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을 하게 되고 말 중독하고 똑같아요. 말 한 번 하면은 굉장히 행복하고 세상 걱정이 없어지고 세상이 다 내 거 같잖아요. 근데 성 중독도 그런 식으로 한번 쾌락을 느낄 때는 세상이 다 내 거 같고 내가 느낀 세상에 대한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근데 지독하게 깊은 성 중독은 자기가 중독이라는 걸 좀 인식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 중독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기보다 남자들 다 그래. 다 그럴 수 있지. 여성분들도 관계 중독 때문에 이렇게 바람을 피고 또 이러신 분들은 비슷한 친구들을 자꾸 만나니까 다들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고 그런 사람들과 즐거운 건데 세상이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하시는 거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 지금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런 줄 아는 것 같아요. 네, 세상이 그런 줄 압니다. 저는 이런 말 들으면 무서운 게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나도 혹시나 큰 유혹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까지는 하잖아요. 네. 그 뒤에 어떤 생각을 해야 그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자가 노골적으로 유혹을 한다. 막 이렇게 가슴을 풀어치고 막 이러면서 만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데 내 앞에서 이렇게 가슴 펼치는 여자가 정상이겠는가? 그 생각을 해보세요. 저 여자가 나한테 뭘 원할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럼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자는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막 노골적으로 샤넬백을 주고 막 이러면서 한다. 받고 인마이 포켓 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닌 이상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쟤랑 육체적으로 느껴서 남편이 있는데도 자고 싶어요. 고민을 할 때 딱 생각해야 되는 건 내 가정이 박살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성분들의 바람은 가정이 박살날 확률이 더 높아요. 남자들이 용서 안 하는 케이스가 더 많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바람 피는 것 같아요. 거의 100% 심증이 왔어요. 심증이 100%다? 네, 이거는 진짜 아닐 수가 없다 정도까지 왔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느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뭐가 있어요? 꾹 참아야 돼요. 티내지 말아요? 절대 티내지 말고 증거가 확실해도 발뺌을 하는데 그 순간에 심증만 있다고 얘기하면 미년 미놈 취급받습니다. 의부증, 의처증 환자로 몰리거든요. 죽었다 깨나도 증거를 다 잡을 때까지 꾹 참아야 돼요. 제가 진짜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피는 것 같아서 하시는 행동 중에 스파이 앱 까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파이 앱이 뭐예요? 그 사람 핸드폰에다가 앱을 깔아요. 그걸 깔면 그 사람이 통화하는 내용부터 문자 내역부터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요. 근데 스파이 앱을 깔지 마세요. 모든 걸 적나라하게 다 파헤치잖아요. 절대 같이 살 수 없어요. 왜냐면은 내역을 그 여자한테도 할 수 있잖아요, 혹시. 근데 그런 걸 다 들어버리고 나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진짜 1도 신뢰할 수가 없고 그럼 이 사람이 괴롭냐? 근데 이 사람은 떠나면 돼요. 내가 괴로워요. 내 자존감이 박살나고 그걸 끄지 못하면 평생 괴로워야 돼요. 이게 되게 공감되는 게 무엇이든 물어보러 사서 남편이 바람 폈는데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카톡을 보고. 그래서 그 상간녀한테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상간녀가 너무 뻔뻔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뭐하러 연락했어? 그럼 걔가 당연히 뻔뻔하게 나오지. 저런 행동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스파이 앱은 법률적으로 전혀 증거로 쓰일 수가 없어요. 그걸 녹음했다는 이유 때문에 저를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진 찍는 게 최고네요. 아니면 카톡 주고받은 걸 보는 게 최고예요.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걸 갖고 뭐 범죄 행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은데 핸드폰도 못 보게 하면 이게 나랍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도 바람 피는 사람 천국들을 만들어놨는데 간통죄 없애는 바람에. 그리고 판결을 받잖아요? 그러면 둘이 더 만나요. 이미 우린 판결 받았어. 그래 우린 인정받은 불륜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선이고 뭐가 정이냐고요. 대표님은 부부들을 붙여주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화합시킵니다. 근데 이제 인터뷰한 거 보고 댓글이 달린 게 결혼하기 너무 무섭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께 그래도 한마디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결혼이 문제인 것이 아니고요. 결혼 속에서 본인들의 결핍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 결혼이 모두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문제를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럼 행복한 게 뭐냐? 이런 시간을 대표님이 한번 마련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것도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어요. 결혼하면 왜 행복한지. 네. 지금 물어보실래요? 아니요. 좀 이따가. 알겠습니다.